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호입니다. 3월 11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이 그 고용 보고서에서 그 서로 이제 혼재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또 그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급감하고, 그래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엔비디아가 5% 이상 빠지고, 그게 아무래도 이유는 옵션 거래에 의한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로 해서 이제 매물 출회가 좀 된 거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과매수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어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은 1%가 넘게 그렇게 하락을 했고, S&P 500도 0.65% 하락하고, 다우가 0.18% 하락.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월요일 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역시 예측했던 대로 0.5% 이상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해서,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등락을 거듭해 갔고, 그렇다고 해서 플러스가 난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권에서 이제 등락을 거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이 출발할 때 매수 우위에서 출발했던 외국인들이 장중에 이제 매도 우위로 이렇게 되면서 조금 더 하락이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107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123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이 185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659.84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77%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보면 0.3% 이상 하락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다가 코스닥은 계속해서 그 제한적인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보여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보합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서 약간 약보합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혼조를 보이다가 끝에 이제 조금 들어 올리면서 그렇게 끝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92억을 순매도했어요. 근데 장중보다는 조금 매도 강도가 약해진 겁니다. 근데 이제 기관은 939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1845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닥 지수는 875.93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31%가 상승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전형적인 갭매우기인데 좀 이렇게 내리꽂는 것 같은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어서 조금 이제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시장 자체는 이게 방향성을 결정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양봉이지만 이게 횡보성 양봉이죠. 그래서 박스권 형성을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이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310원 30전,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9원 50전이 하락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그 각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이제 그 외국인들 기관 전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모두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무려 1220억을 팔았고, SK 하이닉스도 260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기관도 337억, 374억 이렇게 이제 반도체를 다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건 LG 에너지솔루션 뿐이 없는데, 그것도 금액이 외국인 10억, 기관 49억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산 거는 현대차 72억, 셀트리온 39억, 삼성물산 153억, 네이버 23억,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관은 전부 파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SDI만 18억 사는 정도에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보면은 외국인은 오늘 크진 않지만 에코프로 BM 7억, 에코프로 29억, HLB 220억이나 샀어요. 이렇게 이제 보는 반면에 기관은 전부 팔았습니다. 기관은 코스닥 그 시총 상위 종목 5개를 전부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알테오셀은 외국인 62억 팔았고 기관도 141억을 팔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섹터별로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 이거는 뭐 이제 그 주말에도 계속 여기에 대한 뉴스들이 나왔지만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혈장 치료는 혈장 치료대로 줄기세포, 항암, 비만, 뭐 이제 치매,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그 생물보안법, 바이오보안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국토안보위를 통과를 했어요. 이건 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반사이익을 우리나라 이제 그 바이오 쪽이 볼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기대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입니다. 게임이 올리면서 이제 인터넷 플랫폼이 같이 조금 움직였어요. 근데 뭐 게임은 이제 NC 소프트가 그 우리 잘 아는 배틀클러시가 21일 날 2차 글로벌 베타 테스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 또 위메이드의 나이트크로우 이것도 사전 다운로드가 시작됐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게임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이 조선이 실적에 비해서 좀 못 가고 그동안 좀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조선 기자재 이런 게 이제 다시 왜 그러냐면 이제 뭐 다른 쪽에 반도체니 2차 전지니 이런 큰 섹터들이 지금 쉬니까 그래서 뭐 아시지만 우리가 늘 얘기하지 뭐 3년치 물량이 다 확보돼 있다. 이런 얘기. 또 이제 그 올해는 영업 개선이 확실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뭐 이런 리포트도 있고 또 탄소 중립 규제 강화 뭐 이거 때문에 아무래도 LNG, 암모니아선 이런 것들의 수주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로 해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그 엔터 음반 뭐 이런 쪽인데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이제 기대는 많았지만 다른 섹터들에 가려서 좀 못 움직였죠. 한참 동안. 그래서 올해가 이제 글로벌 진출 확장의 원년이다. 막 이제 이런 리포트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제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될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앨범 공연, 그 다음에 이제 음반 시장까지도 이제 기대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발전 설비. 그러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이제 원전 관련으로 우리가 분리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원전이 아니라 이제 지금은 그 두산 에너빌리티 그가 사우디 복합 화력 발전소에 기자재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런 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바 1, 뭐 카심 1 이런 발전소에 터빈, 발전기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 1,500억 수준이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것들이 또 오랜만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은 금주에 발표되는 이제 CPI 등 또 이제 주요 지표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숨가쁘게 올라온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 반도체 이쪽 섹터에 대한 조금 이제 그 매물 추리의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에 관망하는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내일 백만개미 스쿨에서는 내일 그 집중 분석에서 그 고체 연료 요새 이제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고체 연료 배터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만개미 스쿨에 대한 문의는 아시지만 카카오톡에 100엔트 이렇게 치시고 글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보면요. 시장은 그 앞으로 그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당장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그 AI 이슈가 이 주시장에서 그냥 뭐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지만 이제 그동안에 이것들이 움직여 온 그 거의 파죽지세 같은 그런 거죠. 그런 상승을 해온 것에 비하면은 이제부터는 다소 좀 쿨다운하는 모습을 자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2차 전지 때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한참 이게 막 들떠서 그 새로운 이슈가 막 이렇게 해서 그때는 2차 전지 이외의 얘기를 하면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에 좀 우려되는 얘기를 하면은 막 뭐 이제 핀잔 주고 뭐 그럴 리가 없다. 2차 전지가 이제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때 한참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다 그런 우려 같은 거를 잘 따지지를 않죠. 근데 사실 그때 그 복병은 무엇이었냐면 그 계속되는 그 단가 하락의 압력, 그죠? 예, 단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자동차 배터리의 단가 하락의 압력 이런 거 하고 생각보다 그 전방 산업인 전기차가 생각보다 부진한 거예요. 그게 뭐 굉장히 빨리 막 돼서 거의 이제 전기차가 아니고 뭐 동네 주유소 없어질 판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예,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2차 전지가 이제 정신 차리게 했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조금 거품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빗대서 AI에 빗대서 보면 이 AI라는 명제가 당분간 뭐 이렇게 주시면서 갑자기 이제 AI 끝났어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상당히 오래 끌고 가는 거지만 그런데 이제 요즘 이렇게 주변의 뉴스나 이런 거를 자꾸 보면 요즘 이제 자꾸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 건립에 따른 얘기들이에요. 그 데이터 센터를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어마무시한 전력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뭐 어떤 도시에 막 4분의 1이 쓰는 전력이 공급돼야 된다. 그런 얘기. 근데 사실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많이 공급돼야 된다는 건 예전에도 알았거든요. 그거 모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하나 하려면 뭐 특수선 또 발전소 그래서 그 송전은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얘기들.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거 허락할 때 이제 상당히 그런 거 따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새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실 자체가. 근데 이제 그 데이터 센터가 뭐 전기 먹는 하마다 막 이러면서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니라 그 뒷전에 있던 우려 있잖아요. 잘 나갈 때는 우려 같은 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AI도 마찬가지예요. AI에서 막 그냥 달려나가는데 그 뒷전에 있던 우려가 이제 전면으로 조금씩 하나씩 나온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슈라는 게 한 번 뻥 터지면 무조건 확 달렸다가 그 다음에 어떤 계기로 좀 쿨다운 돼서 그 다음에 종목이 압축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상승을 또 하고 이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AI 비슷한 거 갖다만 붙이면 이제 다 오르던 그런 거에서 이제 뭐 별거 아니라고 느끼면 별거 아니지만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다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 뭐 몰랐던 것도 아닌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떤 이슈도 그렇지만 이게 계속해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이제 그 우려들이 이렇게 하나씩 툭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시장의 화두도 뭐 끊임없이 시장을 쉬지 않고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또 이제 좀 숨 고르기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이제 가까이는 그 당시의 시장의 수급 상황, 그 다음에 이슈의 연속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AI 이슈는 처음 2차 전지 때처럼 이슈가 처음에 딱 오픈 AI에서 나오면서 그 다음에 그게 막 새끼를 친다 그러죠. 이렇게 막 퍼져나가면서 새로운 이슈 막 만들고 반도체 분야에서 HBM 안에도 그 안에서 뭐 이거를 만드는 방법에서 CXL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니 막 계속 얘기를 만들면서 이게 이렇게 이어져 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중요해요. 계속 새로운 거를 어플리케이션 이슈를 막 만들면서 계속 이슈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되면서
거기에 이 시장의 유동성이 적절히 이렇게 가미가 되면 이제 이게 더 연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벌써 이제 이 AI 쪽에 대한 쏠림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쏠림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좀 이제 힘에 붙인다는 얘기예요. 힘에 붙이지 않는데 쏠림 얘기 잘 안 나와요. 뭐 좋은 거 다 오르면 되지. 이거는 뭐예요? 유동성이 풍부할 때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던 이런 AI 쪽의 흐름이 지금까지 흐름하고는 상당히 다를 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시장이 잘 가요. 근데 뭐 계속해서 매일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조금 쉬기도 하고 조정받고 또 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정받을 때 추세가 꺾이지 않는데 미리 겁먹고 막 팔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의 문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0만 원에서 한번 딱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못 팔고 이게 9만 원으로 내려오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 원을 손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만 원을 나는 손해봤다. 왜? 그 갔다 온 10만 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거 매수가가 5만 원이에요. 그럼 지금 9만 원에서 4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물쭈물 하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 9만 원 선상에서의 우리가 매매 원칙에 준해서 보면 이게 이제 계속해서 위로 가는 상승이라면 뭐 좀 덜 불안한데 우하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만 원의 기억 때문에 이거를 못 판다. 그래서 이제 더 빠진다. 이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근데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왜 그때 10일 2평이나 이런 게 우상향 같은 게 우하향이 되는데 안 파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10만 원에 못 팔아서 못 팔았다. 그럼 10만 원 아니라 9만 원을 팔아서 4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아쉽죠. 10만 원을 파는 것만은 못하죠. 못하지만 매매 원칙상 추세가 꺾이면 팔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그 아쉬운 게 낫죠. 원금 깨지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식 투자는 아쉬운 게 낫다. 깨지는 것보단 아쉬운 게 훨씬 난 거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손해가 아니니까 팔아야 돼요. 그 10만 원은 그냥 갔다 온 거지 나하고 좀 무관한 가격이에요. 자꾸 그 가격에 머무르면 이제 매매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더 큰 손해가 날 가능성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런데 뭐 잠시 흔들린다 그래도 수급 라인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간다. 그럼 뭐 서둘러 팔 필요가 없죠. 설사 이제 기다리다가 더 낮게 빠졌다. 올라가는 척 하다 또 빠져서 9만 원에라도 팔 걸 괜히 8만 5천 원에 팔았네. 이렇게 하더라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향하면 그걸 믿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주 평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주식 투자할 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분할 매도 같은 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불안하면 그 분할로 좀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덜 아쉽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거는 시장이 암만 어려워도 매매 원칙을 지켜서 매매를 하면 절대로 손해 안 나요. 이게 그 폭은 사람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손해는 안 납니다. 손해나는 경우도 있겠죠. 사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내리꽂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게 내리꽂으면 빨리 파니까, 손해를 제한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흔들린다고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이 제일 중요한 거지, 전체 지수가 흔들리는 것보다 내가 가진 종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종목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해나갈 수 있느냐, 그 잣대가 뭐냐, 잣대가 정한 원칙대로 그대로 행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잘하면 잘 안 깨져요. 그러니까 그래도 깨진다 하는 거는 역시 뭐요? 미련하고 욕심이에요. 계속 미련이 남아서 뭐 그 타이밍을 놓치거나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 꺾여 내려가는 걸 알면서 어떻게 해요? 5만 원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을 받기 때문에 9만 원에 못 파는 거. 이제 그런 게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거죠. 앞으로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때는 꼭 그거를 이제 지켜나가시는 게 그래도 어려운 장에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